장호진은 오래된 상자를 꺼내며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는 사진관을 정리할 때마다 추억이 함께 덮여 나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곤 했어요. 상자 속에는 이미 발해버린 영수증, 오래된 필름 껍데기, 그리고 몇 장의 낡은 사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호진은 손끝으로 사진들을 넘기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흑백 사진 속 소녀의 뒷모습이 그를 오래 붙잡아 두는 듯 했어요.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배경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는 오래전 가족이 살던 동네의 오래된 골목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호진은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사진 속 소녀의 뒷모습은 마치 그가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사진의 종이결을 살피며 인화 시기를 가늠하려 했어요. 오래된 필름 특유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장은 40여 년 전 근처에서 운영되던 작은 사진관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어요. 호진은 잠시 사진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억 속에 잠긴 여동생 윤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 이후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던 윤희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일어났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가 혹시 윤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어요. 그는 곧장 사진 속 골목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오래된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 위의 건물 배치가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작은 일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윤희야, 정말 너니? 그는 스스로도 알아듣기 어려울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단서의 시작이 여기서 다시 열린다는 확신이 생긴 거였어요. 호진은 사진을 품에 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래된 진실을 다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묻어둔 희망이 다시 깨어나는 기운이 깃들어 있었어요. 장호진은 사진 속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옛상가가 늘어선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고 벽에는 벗겨진 간판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멈춰선 곳은 과거 작은 사진관이 자리했던 자리였습니다. 이미 문이 닫힌 지 오래된 건물은 창문이 깨지고 내부가 어둑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호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밀어보았지만 문은 힘없이 열렸습니다. 안쪽에는 누군가 최근 드나든 듯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지 않았어요. 바닥에는 금고가 놓여 있었고 잠금 장치는 부서진 채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의 상태를 살피며 누군가 필름이나 기록을 찾았을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여길 누가 다녀간 거지? 그는 낮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진관 내부는 예전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어질러져 있었어요. 진열대는 무너지고 인화지 상자는 흩어져 있었으며 오래된 필름 껍데기만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호진은 조심스럽게 쓰러진 선반을 일으켜 뒤를 살폈습니다. 벽면 한쪽에는 필름 보관함이 있었으나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 개의 라벨은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특히 특정 기간의 필름이 통째로 사라진 점이 그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변 상가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사진관이 화재를 겪은 뒤 운영자가 급히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말과 달리 사진관 내부의 흔적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호진은 다른 주민들에게도 당시 상황을 물었고 모두가 조금씩 다른 증언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실종 사건이 있던 날 낯선 남자가 사진관을 서성였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이는 사진관 주인이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엇갈린 증언들은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증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록이 싹 사라졌지. 마지막 주민의 말은 호진의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료가 사라진 이유가 단순한 사고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호진은 혼자 추적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커졌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곧장 기록물 복원가 김서진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서진에게 사진을 보내자 그녀는 즉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호진은 다시 사진을 꼭 쥐었습니다. 무엇인가 거대한 손이 오래전부터 모든 흔적을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짙어졌어요. 김서진은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미세 확대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은 집중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호진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사진 속 배경의 어두운 부분을 밝게 보정해 숨겨진 형체를 찾아냈습니다. 흐릿하게 보였던 표지판의 일부 글자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그 글자는 실종 당일 윤희를 봤다는 목격담의 장소와 정확히 이어지는 단어였습니다. 호진은 표지판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단서가 여동생 실종 직후의 움직임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열쇠라고 판단했어요. 이 글자 그때 이야기랑 맞아 떨어지네요. 서진은 조용히 말하며 복원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퇴직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퇴직 경찰은 천천히 옛 서류를 뒤적이며 오래전 미해결 사건 파일을 꺼냈습니다. 파일에는 실종 직후 외부 기관에서 필름 사본을 요구했다는 짧은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호진은 필름이 단순한 가족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의 관심을 받았던 자료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서진은 해당 기관이 과거 아동보호시설을 운영했던 재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문서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실종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인지했어요. 그들은 폐쇄된 재단 자료 보관소를 찾아갔습니다. 보관소 건물은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 잡초와 먼지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벽 한쪽에 누군가 최근 들어가려 했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문틈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고 자물쇠는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호진은 누군가 자신들보다 먼저 자료를 찾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건물 주변을 돌며 발자국과 타이어 자국을 확인했고 그것들이 최근의 것임을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단서를 기록하며 사건의 범위를 다시 정리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누군가가 오랫동안 윤희의 흔적을 지워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호진은 폐허가 된 사진관 뒤편 창고 털을 천천히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바람에 흙먼지가 흩날렸고 무너진 벽 사이로 오래전에 떨어진 잔해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벽 틈에서 반짝이는 금속 조각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작고 낡은 금속통은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던 듯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변색된 필름 한 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호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곧장 서진에게 연락을 걸었어요. 서진은 즉시 복원 장비를 준비해 필름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필름의 긁힘과 변색 정도를 보며 복원 가능성을 천천히 계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남아있네요. 서진의 말은 작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필름을 스캔 장비에 넣고 오래된 장면들을 하나씩 펼쳐냈습니다. 첫 화면에는 사진 속 소녀와 같은 옷차림의 아이가 같은 거리에서 찍혀 있었습니다. 호진은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장면이 이어지면서 소녀의 움직임이 점점 더 급하게 변했습니다. 배경 속 그림자와 뒤따르는 실루엣은 누군가 소녀를 쫓고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장면이 바뀔수록 호진의 표정은 굳어지고 눈빛은 깊은 곳까지 흔들렸어요. 서진은 화면 정지 기능을 이용해 흐릿한 요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필름 한 장면에서 소녀 뒤편에 낯선 차량의 범퍼가 부분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 일부를 확대해 데이터베이스화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조사 끝에 차량 번호가 40여 년 전 특정 단체의 소유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단체는 과거 보호시설과 연계되어 있었고 여러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호진은 필름 속 장면들이 단순한 우연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필름이 여동생의 행방을 추적할 결정적인 실마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잊혔다고 생각했던 희망이 다시 천천히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김서진은 차량 번호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보호시설 관련 문서를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기록 속에서 운영 책임자가 해외로 떠난 뒤 행방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며 사라졌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호진은 복원된 필름 속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며 소녀가 이동한 방향을 유추했습니다. 그의 눈길은 계속해서 소녀 곁에 서 있던 성인 여성의 형태에 머물렀어요. 그 실루엣은 간호사 유미정이 남긴 오래된 직원 기록 사진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서진도 문서와 필름을 비교한 뒤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그녀의 현재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은 지도 위 작은 시골 마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마을은 보호시설에서 멀지 않은 거리였고 주민등록 이력이 오래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호진은 간호사가 소녀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정황을 떠올리며 마음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을 근처를 조사한 뒤 사람들의 동선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공용상점에서는 낯선 남자가 며칠 전 유미정을 찾고 갔다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 자신들보다 먼저 단서를 쫓고 있다는 강한 경고처럼 들렸어요. 호진은 뒤늦게 사건을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 깨달았습니다. 서진은 필름의 마지막 장면을 다시 복원해 소녀와 간호사가 함께 있던 모습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화면 속 두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표시된 선은 마을과 정확히 이어지는 하나의 길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여동생 윤희가 그 길을 따라 이동했을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판단했어요. 그의 심장은 조용히 뛰었지만 손끝에는 오래된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모든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느꼈습니다. 호진은 사진과 필름 그리고
메모가 담긴 가방을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제 그는 몇십 년 동안 숨어있던 그림자를 직접 마주하기 위해 마을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장호진은 간호사 유미정이 산다는 시골 마을에 도착해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집들과 오래된 담장이 이어진 골목은 고요했고 사람들의 발걸음조차 느리게 흐르는 듯 했어요. 그는 가장 먼저 마을 주민들에게 유미정의 근황을 물었고 주민들은 그녀가 최근 누군가를 피해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호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은 사건의 실체가 그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어둡다는 것을 암시했어요. 호진은 마을을 걸어다니며 눈에 띄는 건물과 오랫동안 사용된 흔적이 있는 곳을 살폈습니다. 그는 작은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금속 표면에는 최근 긁힌 흔적이 선명했어요. 여기도 누가 다녀간 것 같네요. 서진이 조심스레 말하며 창고 문을 살폈습니다. 호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보호시설과 관련된 문서가 적힌 스티커가 일부 남아 있었어요. 그는 먼지를 털어내고 문서를 펼쳐 윤희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는 대부분 손상되어 있었지만 윤희가 보호 조치라는 이유로 재단에 의해 이동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동 기록은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부분이 많았지만 날짜와 지명 일부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 지명은 바로 지금 호진이 서 있는 이 마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을 보건소를 방문해 오래된 진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암호처럼 처리된 일부 이름을 비교하며 이상한 반복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 패턴은 윤희의 생년월일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누군가가 신분을 숨긴 채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호진은 기록을 바라보며 마음 한쪽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동생이 여기 어딘가에서 살아왔을 가능성은 그의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끝까지 그녀를 숨기고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호진은 밖으로 나와 마을의 조용한 풍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마주할 진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장호진은 서진과 함께 마을 외곽의 작은 숲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민이 알려준 대로 숲속에는 오래전에 지어져 지금은 쓰이지 않는 폐가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잔잔히 흔들리는 풀잎과 바람 소리를 들으며 혹시라도 동생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폐가에 가까워질수록 문틈과 창문 주변에 남은 미세한 발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발자국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져 있는 듯 선명했어요. 호진은 발자국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진은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어요. 문 앞에 선 순간 호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는 않네요. 서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진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은 오래된 먼지 냄새로 가득했지만 생활 흔적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호진은 바닥 한쪽에서 녹슨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해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기계 옆에는 녹음된 테이프가 놓여 있었고 이는 오랫동안 누군가 지켜온 물건처럼 소중히 보였습니다. 호진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조용한 잡음 사이로 낮고 떨리는 노랫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노래는 어린 윤희가 좋아하던 노래와 똑같았어요.
호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진은 주변을 살피다 테이프 뒷면에 흐릿한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귀는 찾지 말아요라는 말처럼 읽혔고 오래된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그녀는 글귀의 깊은 의미를 짐작하며 호진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폈습니다. 호진은 카세트를 들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물건들의 배치와 정리 상태는 누군가가 규칙적으로 드나들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테이블 위에는 약 봉투와 간단한 필기 메모가 놓여 있었고 이는 최근까지 사용된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호진은 그 모든 단서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숨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동생을 향해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장호진은 폐가를 나와 숲길의 좁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냈고 그 속에서 누군가의 움직임이 섞여 들리는 듯 했어요. 그는 발자국이 이어지는 방향을 따라 걷다 작은 산장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장은 오래된 나무 판자로 지어져 있었지만 최근에 손질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호진은 멈춰서서 산장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문 주변의 흙바닥에서 익숙한 크기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폐가에서 본 흔적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어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호진은 천천히 산장에 가까이 다가갔고 낡은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숨어 있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흔들렸어요. 그는 문을 밀지 않고 그 앞에서 가만히 서주변 공기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안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그 짧은 소리 하나에 녹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가볍게 잡으며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와 희망을 동시에 떠올렸어요. 그 순간 문틈이 아주 조금 열리며 안쪽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안에서는 누군가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미세한 숨떨림이 들렸습니다. 호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걸 그는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산장 안의 기척은 그 침묵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거의 닿지 않는 틈 사이로 가느다란 손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작은 흔적 하나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밀리며 잃어버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